안녕하세요. 금등TV 라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상한가의 비밀 종목은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아침 장전에서 추천이 나갔고, 그리고 어제 제가 또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는 근데 바로 잡을 틈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에 가서 잡을 수가 없었죠. 바로 따상으로 시작한 확실히 인기가 좋은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이 이렇게 중간에 빠졌는데 이거 30분 봉이라 그렇고 1분 봉으로 보면 슈팅 바로 나와서 사실 딱 샀으면 바로 팔면 10% 정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런 거 신규 상장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빠르게 시초에 사서 바로 팔고 나가는 이런 전략이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변동성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 장기로 투자한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수급이 안 붙으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관심이 와이더 플래닛으로 아침에 좀 쏠린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수익이 나셨기를 바라고요. 아침에 설명을 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는 방법은 이거는 안 사졌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품절주라고. 그래서 안 사졌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모가 10,000원인 주식이다. 그럼 아침에 이제 이게 100%까지 위로 올라서 시작 가능합니다. 요새는 거의 대부분 100%에서 시작해요. 100% 시작이니까 이제 그러면 20,000원에 일단 겁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 거냐? 장 전에. 시초에 이거 사고 싶다 하시면 장 전에 20,000원으로 지정가 매수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돼서 사지면 좋은데 이게 보통 요새 열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안 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매수 걸어둔 거를 취소하고 이거 20,000원에 걸었던 거 취소하시고 이 9시 2분까지 VI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바로 딱 뜨기 시작하면 VI 걸리기 때문에 20,000원 매수 취소하고 9시 2분 전까지 이제 VI 풀리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VI 2분 요거니까 이때까지 이제 시장가로 매수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요런 경우에 만약에 25% 위에서 시작? 그러면 저는 이거를 매수 취소를 추천드립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면 5%는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로 상방은 5%밖에 안 돼요. 단타를 친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5% 위에서 하면 최대 5% 먹을 수 있는데 최소로 하면은 이거 하한가는 아니더라도 위에서 25니까 그냥 이대로 바로 그냥 20,000원으로 내려온다고만 하더라도 바로 25%를 날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시작하면은 먹을 건 위로 상방이 5%인데 아래로 20%인 게임에 굳이 내가 참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나는 이게 너무 좋고 더 갈 것 같고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거 진짜 대박 주고 그럼 사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단타 치러 들어가는 거다? 그냥 그렇게 되면 25%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주라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제 설명을 할 때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빠르게 진행을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요것만 다루는 콘텐츠를 가져왔고 오늘 장 좀 어려웠습니다. 상한가를 간 종목이 구형테크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고 구형테크는 관련주라고 하면 애플 기아차 관련해서 애플카에 대한 이슈로 구형테크 혼자 상한가를 갔고 리포트가 괜찮게 나온 효성화학은 오늘 상한가 터치 후 장이 안 좋으면서 지수 때문인지 밀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리포트는 아직 금액이 나온 리포트는 없어요. 어떤 금액으로 가는 게 좋은가에 대한 리포트는 없고 제가 원래 준비한 거는 요거 IR 자료랑 이렇게 오늘 나온 리포트입니다. 오늘 나온 게 어제 나온 거보단 좀 더 신선할 수 있어서 오늘은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한금투에서 나온 거. 제가 여기 거가 좀 예뻐서 좋아합니다. 깔끔하게 잘 만들어주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신규 상장하고 기술력을 장착한 토종 로봇 업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했을 때 생산 판매 올인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품절주 얘기 드렸고 역대 최고 경쟁률이었다. 그리고 또
핵심 부품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그거, 그리고 협동 로봇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못했잖아요. 요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제 상한가에 사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거 내일 어떻게 될까는 저도 모릅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보유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근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PER 18배로 확정 공모가가 친정이 됐는데 지금 26,000원이니까 더 올랐겠죠, PER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돈 잘 버는 회사 아닙니다.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발, 생산, 판매, 올인원 로봇 업체,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에서 분사해서 설립한 회사고요. 요거는 살짝 이렇게 아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살짝 띄워드릴게요. 같이 좀 보시기 위해서. 이 내용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여기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센터에서 분사했고 2011년 9월인가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전체 인력 44명 중에 R&D 인력만 27명인 거죠. 카이스트에서 나왔다시피 이 R&D에 굉장히 역량을 많이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천문 마운트 시스템, 이족 보행 로봇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부터는 협동 로봇으로 노선을 살짝 갈아탑니다. 그래서 여기로 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고, 이쪽의 매출이 지금 잘 나와요. 매출 비중이 70%. 그래서 직접 생산하거나 SI 파트너사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직접 생산을 직접 하고 판매도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가 가진 어떤 매력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다. 그래서 여기서만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협동 로봇의 사업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고, 여기서 이 매출의 성장률이 업계 1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제작에 필요한 요소 기술을 내재화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회사입니다. 협동 로봇은 원가의 68%를 차지하는 이 부품도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가 낮췄고요. 감속기는 현재 개발을 완료해서 성능 평가까지 거쳐서 이제 양산하는 능력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로봇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역시 자체 개발한 특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유지 보수도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금 바꿔주는 것도 가능한 인력이 갖춰졌다는 거죠. 원가 경쟁력에서 좀 경쟁력을 낮추고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려고 합니다. 낮추고 죄송합니다. 갖추고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갖추고 시장 진입을 본격화할 전망이고요.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작업자와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제조업, 그리고 각종 서비스 산업의 활용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2020년 협동 로봇 판매 대수는 1분기 20대였는데 4분기가 되면서 70% 매분기 순조롭게 증가했다는 거죠. 영업 강화를 위해서 유통 재리 점수를 이제 18개였는데 25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할까? 원가 경쟁력. 이 정도. 자체 개발. 특허 시스템. 이렇게 하고, 이 영업력 강화를 하는 걸로 인해서 협동로봇 매출액이 이제 2021년 올해는 162% 상승한 87억 원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향후 로봇 플랫폼으로서의 확대가 전망이 되고요. 원천 기술력이 갖고 있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신기술 개발을 통한 지속적인 고성장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율 이동형 로봇 및 의료용 로봇, 요게 조금 전 재밌었는데, 아무튼 범용 인간형 로봇 개발 연구하고 있고요. 음료 제조 및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시장을 창출해 서비스 분야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음료 제조, 치킨 제조, 기계 등등 해서 이런 쪽으로 로봇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좀 신기하긴 했어요. 좀 속이 터지지만 어쨌든 간 저 롯데 어디지? 잠실에 있는 롯데몰? 거기에 가면은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에 이렇게 막 써보기도 했는데,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다음 22년 영업이익 99억 원. 와, 영업이익이 3배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확정 공모가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2022년에, 죄송합니다. 2022년에 미래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땡겨와가지고 공모가를 선정했습니다. 이 공모 자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 설비 확충하고 개발에, R&D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로봇 시장의 전망이 어떻게 되냐?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좋겠지만, 보시다시피 산업용 로봇 이렇게, 근데 전문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 그리고 개인 서비스 로봇 역시.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있고, 특히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전망이 좋죠. 그다음에 협동 로봇을 비교했을 때
보시면 가격 보시다시피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회사라는 게 느껴지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 그 다음에 로봇 밀도의 상위 9개국에 지금 한국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한국으로 내수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면 이쪽에도 너 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싱가포르에 팔면 더 좋고 수출되면. 그래서 로봇 설치 대수도 지금 자동차, 전기, 전자 관련해서 설치가 매년 뭐 어떤 쪽이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업황 자체도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 및 적용 분야 보시면 요게 지금 1등 했던 거죠. 대회에서 1등 한 거고, 협동 로봇, 이런 거, 뭐, 용접,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커피 제조,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인간형 로봇까지 이제 고도화되면, 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용 로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래서 얼마나 내재화가 되었느냐. 그러면, 다른 경쟁사 A, B, C, D, 뭐 D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다 하고 있고, 감속기만 지금 현재 개발 진행 중인 거. 그래서 내재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되면 어떻게 왜 좋은 것이냐? 그러면은 뭐 내가 만들어서 원가 싸게 만들어서 경쟁력도 차지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뭐 다른 부품사에 휘둘리지도 않고 갑질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뭐 등등에 있고, 원가 비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목표 제조 로봇은 이만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기업 수 역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도 판매만큼 매출도 역시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 실적 보시면, 현재는 여기인데 매출액 성장 계속 하고 있고, 본인들이 생각할 때 로봇 시장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21년이 되면 흑전이 가능하다.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었지만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핵심 부품 내재화가 있고 협동 로봇이 매출 성장률 1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얽히면서 좀 긍정적인 역할이 나오지 않을까. 보시다시피 이제 협동 로봇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음료 로봇은 조금씩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음료를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보다 느리긴 해요. 어쨌든 그런 것도 개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뭐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 제조 역시 성장, 서비스 역시 계속 따라붙으면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되고, 밸류에이션은 어제 살짝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아지넥스텍과 THK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국내 동종업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했을 때 PER 추이로 보면, 뭐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데 아이로봇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상대 주가로 봤을 때도 뭐 이렇게 계속 은근슬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도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규 상장은 그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열기가 뜨거웠던 걸 보여준 코스닥 역대 최고 경쟁률을 가진 품절주라는 점에서 그게 아마 오늘 보여준 땄따상을 보여준 결과가 아닐까 싶고, 다들 되게 관심 있게 내일도 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왜냐면 내일은 신규 상장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아예 신규 상장이랑 똑같이 바라보면서 26,000원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워낙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왜 품절주라고 하느냐? 이거 오늘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주주가 이거 맨 뒤에 보여드릴게요. 대주주가 주식의 60%를 갖고 있습니다. 60% 보이시죠? 근데 이 60%를 2년 동안 난 팔지 않을게 라고 주주들에게 편안하게 투자해라. 나는 이거 매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것과 같고요. 그 말은 즉슨 2만 원에서 시작하든 만 원에 시작하든 나는 그걸 2년 뒤까지 바라본다. 2년 뒤에도 이에서 성장할 거다라고 배팅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왜냐면 대주주가 매도 나오면 그 악재로 이제 영향이 가죠. 왜냐면 여기 고점인가? 고점의 신호인가 해서 이렇게 많이 뭐 VI, 하VI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공시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고, 보시다시피 1개월, 15일 뭐 이런 락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갑자기 막 쏟아질 매물도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내일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일이었습니다.